삼일혁명 전후 해외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미주의 대한인국민회의 중앙총회장이었던 도사는 상하이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피선되어 상하이에 발을 내딛었다. 당시 상하이 임시정부는 각원으로 선출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상하이로 오지 않거나 취임하지 않은 혼란의 시기였다. 상하이 도착 후 도사는 다양한 독립 세력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고 임시정부 초기 기틀을 다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임시정부 설립 초기 어려운 시기에 도사는 특유의 인하력과 조직력으로 임시정부 기틀을 다지고 3.1혁명 이후 국내외에 설립된 8개의 임시정부를 하나의 통합 임시정부로 이곳 상하이에서 탄생시켰다. 프랑스 조계지 루이진로에서 시작된 임시정부는 일제의 방해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금의 마땅로 청사까지 여러 번의 이전 끝에 자리 잡았고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 중국 각지로 임정을 옮겨 다니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임정청사는 1926년부터 1932년까지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다한 곳이다. 뛰어난 조직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회와 미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한성정부 그리고 이곳 상하이 임시정부를 하나의 임시정부로 통합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1920년 초 통합 임시정부는 도산을 통하여 상하이에 주재한 외신 기자들에게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는 외교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측에 보이는 이 고풍스러운 건물은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는 당시 있었던 리차드 호텔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리차드 호텔이 우리 독립사에 의미가 있는 것은 1920년 어느 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바로 이곳 리차드 호텔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침략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린 그런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호텔로 운영되어 있지 않고 중국 증권박물관으로서 이름이 개조되어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임정 초기에는 지역 간, 정파 간, 노선의 차이로 독립운동 세력 간의 갈등과 분열이 팽배하였다. 1920년 도산 선생님께서 이곳 상해에 올라오셔서 임시정부 활동을 하시면서 이곳 상해 자체가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지역적 계파 그리고 노선 간의 갈등 속에 오직 조선의 독립만을 위해서 청년을 키우기 위한 흥사단 원동위원부 단소가 있던 장소입니다. 도산은 수많은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청년들로 하여금 조선의 독립의 운동에 큰 거목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갈 곳을 몰라 힘들어하는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곳이 바로 흥사단 원동위원부 이곳 단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산 선생님께서는 임시정부 활동을 하시면서 임시정부내에 있는 지역 간 파벌 그리고 노선 간 갈등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직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젊은 피 끊는 청년 지사들을 이곳 한 곳에 묶어 임시정부가 영향력을 잃었을 때에도 동명학원을 통한 인재 육성 그리고 이상총 건설 그리고 대공주의에 입각한 독립의 구심적 역할을 어느 단체보다도 굳건히 하신 곳이 바로 이곳 흥사단 원동위원부 단소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원동위원부 성립 100주년을 맞아 이곳 단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흥사단 단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서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1919년 9월 세계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이곳 상해에서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립 이후에서도 각 독립운동 세력 간 그리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 속에 우리 임시정부 자체는 분열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민족적으로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1921년 1월 1일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그리고 임시의정원 손정도, 이화 59인의 우리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요인을 이곳 영암백화점으로 초빙을 하여 이곳에서 신년 할애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신년 할애식은 분열되어 있는 우리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자는 도산의 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찍은 사진 자체가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임정의 완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각지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많은 유적지 가운데 100여 년 전 모습 자체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유적지 중에 한 곳입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던 3일당은 한인을 위한 최초의 전용 기독교 예배당이었다. 국민대표회의는 비록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지만 도산의 독립운동 전략인 대공주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일이 진행된 곳이다. 3일당이 있었던 곳 바로 옆에 있는 중국 YMCA 건물은 임정 초기 상하이 거주 한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던 장소이다. 특히 홍코우 공원 의거를 앞두고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도 이곳에서 마지막 의거를 점검하였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큰 전환점이 되어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일본 영사관을 통해 중국에서 활동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어 조선으로 또는 일본으로 이송된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특히 홍코우 의거 배후로 체포된 도산 선생 또한 이곳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하게 된 아픔의 현장이다. 상하이는 임정의 기틀과 통합을 위해 힘쓰신 도산의 삶과 역경이 살아남아 숨쉬고 있는 역사의 증언대이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흥사단 창립 107주년, 원동위원부 100주년을 맞아 도산의 뜻을 다시 기려본다. 투명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통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제2 독립운동에 우리의 뜻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도산, 당신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해지부 지부장 배재진입니다. 올해는 흥사단 107주년 그리고 원동위원부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상해지부는 1946년 원동위원부 활동이 중지된 이후 67년 만인 2013년부터 올해로 8년째 이곳 상해에서 도산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기애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도산 선생님의 애기애타 정신은 해외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교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한중 간 우호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사단 원동위원부 창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해에 온 지 만 2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행동의 선각자이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과 열정을 이어받아 이곳 상해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사단의 심벌, 기러기 리더십을 떠올립니다. 임정 초기 타인을 리더로 세우고 독립운동의 기초를 세우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뜻을 받아 자랑스러운 상해 교민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산의 독립운동 방향인 대공주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지름길로 이바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일동 거수 바로 조국대